안녕하세요.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죠?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예방접종,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은 아데노바이러스 O형을 베이스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아데노바이러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에게만 감염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있고요. 원숭이나 침팬지에만 감염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어요. 실제로 원숭이에만 감염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원숭이에게는 감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전혀 증상이 없거든요. 즉 병원성이 없습니다. 노출이 돼도 우리 몸에 전혀 해가 없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예방접종 개발팀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사람에게는 감염이 되지 않는 원숭이, 침팬지에만 감염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를 하나의 운반체로 사용하고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심어서 우리 몸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 몸에는 해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 면역체에 우리 몸에 있는 T셀과 B셀은 반응을 해서 이거 외부체네? 앞으로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들어오면 막아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예방접종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단 여기 단점이 있어요. 이 방식의 경우에는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면역 반응이 천천히 나타나거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유럽에는 유러피안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EMA라고 하는 유럽의 이런 약품을 허가해 주는 곳이 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방식은 그곳에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시다시피 영국 회사입니다. 자국에서 만들어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영국의 식약처나 영국 정부에서는 신뢰를 보내야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 18세 이상 전 연령에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국이란 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에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중증질환을 위한 치료 체계가 비교적 잘 잡혀 있어서 중증질환 환자들이 치명률이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국은 현재 의료 체제의 붕괴 상태에서 예방접종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 18세 이상의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영국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에서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지만 빠르게 승인하고 예방접종이 진행됐고요. 지금 현재 특별히 부작용이나 이걸로 인해서 심각한 중대상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70세 미만에서만 허가가 났고요.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55세 미만, 그리고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의사의 판단에 따른 승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에 있어서 만 18세 이상, 만 64세 미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021년 3월 중순에서 말에 영국과 미국에서 나오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추가 허가를 하기로 나온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기존에 30-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았던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개발 방식과 면역이 형성되는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독감 예방접종 수준의 부작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므로 치명률, 사망률, 합병증이 줄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노르웨이 등에서 나타난 게 있지만 인과관계에 있어서 확실히 백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 부분은 일반적인 독감 예방접종 수준일 것이고 다만 예방접종의 효과가 지금 상대적으로 모더나 파이자의 새로운 개발 방식보다는 떨어져서 낮게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행을 종식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예방접종에 충분한 물량이 도입될 예정, 동시에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파이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지만 아주 극소수의 분량이고 이것이 접종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4곳의 센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 또는 일부 고위험군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 코로나 예방접종의 선택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선별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의사로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아마 거의 첫 번째 그룹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방접종을 제가 하게 되면 그 후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